또 코로나도 이제 한풀 꺾였기 때문에 사업하기 아주 좋은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나눌 이야기는 인디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데, 인디언어라는 뜻은 인디펜던스 빈스 오너라는 뜻의 그 약자예요. 이게 준말이죠. 예, 그러니까 디펜던트 하면은 의존적인, 거기다 인이 들어가면 독립적인,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 단어를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의 품격이라는 뜻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왔습니다. 품격이 뭐고 그냥 열심히 제품 팔고 또 뭐 사업자들 뭐 관계없이 막 니꾸리팅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30년이 지나서 한국화매가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100년을 자전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좀 이렇게 품격을 갖추기 사업을 해나간다면 사업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좋아하시고 제품을 좋아하면서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코너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인디어 언어의 품격의 이제 부제로 위대한 기업과 성공하는 리더의 라는 부제로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예. 그래서 위대한 기업의 정의를 보면은 기본업과 가치에 충실한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50년, 100년이 지나도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얼마나 될까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보게 되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곳도요, 사실은 그렇게 역사 깊지 않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사 같은 GE 같은 회사는 100년이 넘죠. 이런 회사 100년이 넘은데 지금은 이제 옛날만큼 최고의 기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메 같은 경우는 지금 64년째 접어드나요? 64년 때 계속 꾸준히 성장하면서 정말 존경받는 기업,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참 존경받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한 20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한국 아메의 사회 공헌도에 대한 기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아메이가 사회에 어떤 공헌하고 기여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려면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실에 찾아가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아주 그냥 정중하게 저한테, 그걸 꼭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알리는 걸 이렇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사양을 했죠. 제가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이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아메를 사랑하게 됐어요. 물론 내가 아메 사업을 오랫동안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때 보면서 정말 앞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기업으로 전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BO고 지금 뭐 사업하시느라고 아직까지는 아메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가지고 계시고 하겠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우리 사업을 다단계 정도나 보는 사람도 아직도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기업 하면은요, 저는 아메이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 많긴 하지만은 아메이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이 가치에 충실한 기업 뭘까요, 이게? 네. 누군가 도와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 요즘 헬스 라이브라는 말 쓰더라고요. 헬스 라이브. 네.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은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멘은 누군가를 도와서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상생, 윈윈, 이런 기업이 거의 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에 대한 어떤 이 63년 역사를, 64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메이가, 저는 뭐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최초로 기록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63년 정도 됐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마 아닙니까? 다른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지만 뭐 10년, 20년 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나 2, 3년 정도 반짝하고 그다음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63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기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에 충실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더 크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을 최초로 상용한 그런 회사. 뉴트라이트가 좀 80년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을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 하면은 아메예요. 뉴트라이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인류 건강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특허와 그 다음에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을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제품 전달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상생의 덕목으로 완파한 제품을 취급한 지 꽤 오래됐죠. 국내 기업 신기술 발굴 지원하는 MOU 체결한 것도 많아요. 운하라는 여러분들 기업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암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도와줘가지고 이 MOU를 체결하는 기업입니다. 화장품의 원료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 회사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상당히 기술력은 좋은데 자금이 좀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그런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도우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장수차라는 회사가 또 있었어요. 이 회사는 땅콩 순위로 만들어 이 원료인데 굉장히 영양이 높아가지고 이 화장품 원료로 쓰도록 돼 있어가지고 원료가 좋고 또 기술이 좋으니까 암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장수차에다가 조금 돈을 좀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수차는 회사가 암의 기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3년 정도 MOU 체결했는데 한 년 만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더 연장해줘가지고 5년 동안 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또 그게 암에서 원하는 양을 충족을 못 시켜줘가지고 지금은 아마 이 MOU가 체결이 깨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기업 제품들이 한국암에서 지원도 하고 글로벌암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기업이 과연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몇 곳이 있는가?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우리 조양희 박사님이 했던 그 마이크로 바이옴, 이건 새로운 어떤 이 혁명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요. 그럼 이것이 이제 생활화된다 하면은 건강 종합 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뭐 이 좋은 병원에 가면은 250만 원, 300만 원씩의 건강보험 종합 진단 받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되면은 20에서 25만 원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미래 우리 가족력, 질병을 우리가 예측하고 치료까지 가능한 맞춤형, 이런 시대가 온다면 과연 의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을까? 이게 의료계 혁명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연구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 보고에서는 향후 아메 같은 회사가 100년 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극찬한 적도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엔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놓는데, 요거는 좀 제가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리더들이 다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코로나 영향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이게.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가 닥치는데 1970년도 이후에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하면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50살 미만들은 오일 쇼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60이 되셨다 하더라도 1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일 쇼크 의미를 잘 파악 못해요. 한 60대 후반 정도 돼야 조금 오일 쇼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까? 아니면 오일 쇼크가 힘들다 하는 정도는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그 이후에 최대 위기가 왔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전문 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뭐냐면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재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식량 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엔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에는 94개국 약 16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생존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후진국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진국, 선진국에도 이제 서민들 아니면 중산층 이하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식량 위기를 한번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걸 못 느끼시죠, 이게.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밀이라든가 이런 곡물이 약 21.5%를 차지해요. 예. 21.5%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곡물 가격이 지금 뛰고 있어요. 곡물 가격이 뛰고 있다면 빵이라든가 이런 사료값이 뛰겠죠. 이제 빵값이 어느 정도 뛸는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밀을 수출을 못하게끔 러시아에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다면 올해 밀 생산을 또 작탕이 어렵겠죠. 그럼 이것이 내년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복구를 해가지고 밀을 심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힘들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힘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당장 어떤 곡물이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뭘까요? 이제 사료값이 뛰기 때문에 돼지고기 값도 뛸 것이고 소고기 값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사업자들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죠. 이게. 두 번째는 에너지 위기예요. 러시아가 이제 저 기름이나 이런 가스 같은 거 수출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 경유가 2,085원까지 가더라고요.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처음 겪었거든요. 오일 쇼크 때도요. 사실 이렇게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는 건데 부담되지 않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수입이 되는 사람도 기름 넣을 때 부담되는데 우리 사업자들도 사람들 만나고 미팅 가려게 되면 기름을 쓰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시장이 크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어쩌면요, 어디까지 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더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예측됐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몇천 조씩 돈을 막 찍어댔습니다. 내가 수출을 해가지고 1,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만큼 돈을 발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수출해가지고 1,000원을 벌었는데 지금 그냥 10,000원, 100,000원을 찍어가지고 논해주니까 어떨까요? 막걸리에다 그냥 물을 그냥 몇 마리 분동하고 똑같은 거죠.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속 지금 소리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빚을 져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벌써 2년, 3년 전부터 제가 아마 이런 현상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게요. 그래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이자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전쟁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좀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자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이 어떤 이런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영향이 그렇게 미미합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맞이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떨어지면 살 수 있게 기회를 맞이하는데 서민들은 엄청난 영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엥겔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엥겔 지수는 내가 내 수입에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 엥겔 지수만 보더라도 부자가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은 음식물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뭐 돈이 많으니까 고가 음식을 먹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엥겔 지수가 한 13%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서민들은 만약에 200만 원 급여를 받거나 300만 원 급여를 받게 돼서 이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여러 가지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300만 원이 그냥 200만 원 가치밖에 없이 되겠죠. 그죠? 300만 원 받는 분이 가치가 그냥 아주 2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빵 10개 살 건 이제 6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비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음식물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엔겔지 수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3%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되거나 아주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부자들보다 이 서민들이 훨씬 3배 이상 더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떤 투자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업은 그래도 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말 어쩌거나 이 세 가지 이 위기가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영향을 받을 예상 지금 받고 있어. 이미 2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더 크게 벌어질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비어들은 그래도 투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소비자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을 알려드리고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메 사업도 권하고 제품을 쓰면서 나의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것은 뭐 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것은 위대한 리더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리더라기보다는 성공한 리더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앞으로 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품이 있는 리더를 좀 대시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년이 됐어요.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알 만큼 압니다. 뭐 그냥 무조건 사업 키운다 해가지고 그냥 유인행위 막 하고 제품 그냥 소비자한테 막 그냥 어거지로 막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50년, 100년을 할 사업이고 자장선 이어서 할 사업을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예. 예, 이 전문성. 이 전문성은 뭘까요? 우리가 제품 지식이라든가 우리 사비로 말한다면 시스템 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추천 도서 같은 걸 많이 읽고 그다음에 CD 많이 듣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이 전문 지식을 갖게 되면은 첫 번째,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면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선학습이에요. 아멘은. 선학습 후 행동입니다. 다른 사업은 행동 후 학습이에요. 학습해도 돼. 근데 아멘은 반드시 학습 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문 지식을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존감도 높아지죠.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이 사업을 얘기 못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에서 나온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력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동력도 커지죠. 행동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무래도 결과가 커지겠죠. 결과가 커지니까 어때요? 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니까 어때요? 성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판단력을 높이는 데 두 번째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단력이 높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설명을 딱 하면 빨리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 전문 지식을 이해를 못하면 자기 판단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판단력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판단력이 없게 되면은 크라이 할 것인지 트라이 할 것인지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이 있으면 트라이로 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트렌드 변화에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네.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아메이가 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이크로 바이옴 그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요 정말 한국 아메도 대단하고 글로벌 아메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기업과 내가 파트너십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자랑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다. 저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대변 하나로 모든 질병 예측을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면은 시대가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개미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농경사회나 산업화 사회에서는요 힘의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게 사회구조가 재편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힘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오히려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배짱이도 한 가지만 잘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 연예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 체육인들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잘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는 거죠. 엊그저께 보니까 뭐 어떤 그 가수가 젊은 가수인데 160억짜리 집을 펜트하우스를 그냥 현금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업을 기업을 그렇게 그냥 20년 30년 50년 동안 일궈도 아파트 하나 사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데 망하고 하는데 어떻게 노라 하나 잘했다고 해가지고 160억짜리 그 건물을 턱턱 삽니까? 그 정도 능력만 됩니까? 그 이상 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체육인들 그냥 돈을 손흥민 선수 같은 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선수가 뭐 탁구를 했습니까? 농구를 했습니까? 오로지 축구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메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옛날 그 동화에서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도 이제 옛날 같은 동화에 나오는 토끼가 없어요. 이제 토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잠자는 토끼 없다는 거야. 이게
거북이도 이제 게으름 피는 거북이, 느린 거북이 이런 이미지가 없어. 이제. 그래서 정말 느린 거북이도 없지만은 토끼든 거북이든 간에 인내와 끈기로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제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간다면 우리는 흑수저가 더 이상 아니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이 사업이 유일하게 우리가 상류계층 할 수 있는 저는 사다리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는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상황 한번 해봅시다. 내가 좋으면은 내 곁에 있고 싶겠죠. 내가 싫으면은 내 곁을 떠나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기 사람의 어떤 기본 요소도 아주 갖추게 되고 도덕성, 윤리성도 갖추게 있고 그다음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왔다. 책임감이 있다.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평소에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하면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게 맞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맞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정답은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제품 좋은 것은 아메이가 책임집니다. 위대한 기업으로서 이미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3년 동안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제품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건데 누구로부터 제품을 쓸 것이고 누구하고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부분하고 저는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싱킹 빅그룹 리더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리더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인정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팍팍 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마 여러분들 그룹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외모와 언행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왕이면 외모가 단정하면은 보기 이렇게 보면 이미지 좋아지겠죠. 이미지가 나를 알아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3초안에 나의 외모를 보고 이미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머리가 단정하고 옷도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깔끔하고 단정해 입고 다니는 사람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행문 생활할 때요 항상 그 강사가 그랬어요. 머리하고 발끝을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머리 단정히 하고 다니고 구두를 항상 깨끗하게 닦고 다녀라. 이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요. 정말 항상 깔끔하게 다닌다면 주변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게. 그다음에 언행.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언행이 다릅니다. 이 언어 구사가 다릅니다. 우리 그걸 좀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박경수 사장한테 늘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순화도 해야 되고 품 있는 이 언어도 구사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도 지금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훗날에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결과를 낸 리더만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이라는 건 뭘까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메이 다이아몬드 하면 뭘까요? 다이아몬드 이상 대신 리더들에게 영향력이 크죠. 다이아몬드 하면 일단 성공적 인정해요. 다 그죠? 자, FC 되면 더 큰 성공적 인정해 주시겠죠? 크라운 엠버서더는 어떨까요? 정말 꿈꾸는 그런 레벨로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분들을 여러분들 존중하고 다이아몬드 리더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이렇게 복제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아마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 FC 당연히죠. 그래서 우리 싱킹빅 그룹 중에 우리 그 OSR에서 하고 있는 우리 김종인 사장이라든가 김기범 사장, 김혜련 이호연 사장 이런 탑리더들 이런 탑리더일수록 결과를 크게 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OSR 팀이 계속 성장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커지리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과를 낸 리더가 하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내면은요 그냥 믿고 따라옵니다. 근데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냈고 좋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를 냈고 외모라든가 언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셨겠죠. 자, 이 부분이 영향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한 영향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영향력에 대한 영향은 뭐냐?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뎁스를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요. 위스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뎁스는 시스템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리더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뎁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를 제대로 시키려면 스폰서나 업라인의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복제가 잘 안 돼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탑리더들이 있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결과를 냈다면 그냥 믿고 따라오잖아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그 그룹에서 그냥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제가 잘 되면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죠.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 어떨까요? 매출이 증가되고 핀업이 되는 거예요. 핀업이 되니까 뭘까요? 인정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일반 사업에서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받는 것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해요. 그러나 아메에서는 인정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해주잖아요. 인정을 해주잖아요. 성공자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인정해줍니까? 돈 많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냥 부자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정과 보상을 이제 받게 되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뭘까요? 한국경제 44주년 설문조사를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첫 번째가 화목한 가정이 50% 차지해요. 화목한 가정. 우리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성공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한 친구 2명이면 족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기반이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부, 자녀,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우애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의 23.2%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의 여유 11%, 네 번째는 취미 5%, 다섯 번째 대인관계가 4.3% 차지하고 있어요. 이 행복의 기준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경제적 능력은 행복의 59.1%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경제적 여유는 11%라는데 경제적인 능력은 왜 59.1%인가? 아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그냥 부자 정도 되면은 돈 좀 있고 그러면 11% 정도의 행복의 기준에 들어가는데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플러스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성공하면 연봉이 2억 3억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하는 이런 가치까지 평가를 받아서 이 경제적 능력이 행복의 50.1%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성공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삶을 누린다.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그래서 59% 차지한다는 거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리더. 뭐 시스템 첫 번째 중요하죠. 고개로 텐코와 에스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뭐 우리 리더들이 강의 뭐 MBS도 하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MBS 하는데 이건 필독입니다. 꼭 들으셔야 되고 텐코는 여러분들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 고개로 스스로 신체를 옮기는 거고요. MBS 에스테 같은 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그대로 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MBA 오늘 하는 MBM 같은 건 멘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기회는 차등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평등입니다. 자본주의죠, 우리는. 이 자본주의는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가 차등입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회는 차등인데 결과가 평등한 그런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평등한데 결과가 차등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뛴 것만큼 내가 부를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뭐예요? 열심히 능력에서 뛰고 열심히 꾸미면서 뛰겠죠. 결과 차등인 이런 사회 구조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면서 부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후자에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스폰서십입니다.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저는 스폰서십 하면 한마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그냥 전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 한 수를 지금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는 조선시대 선조시대의 문장가인 신음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한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동은 천년을 읽어도 그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추위 속에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오동이 뭔지 아시죠? 오동나무. 검은고 가야금은 오동나무를 맺는다고 해요. 이렇게 오동나무를 만든 가야금과 가야금하고 검은고 같은 경우는요, 천년이 가도 곡조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아메이사라고 얘기합니다. 매화는 저는 에이묘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 그 겨울에도 꽃을 피는 그런 나무가 매화예요. 그건 뭐라? 우리 에이묘들이 정말 여러분들 지조를 가지고 여러분 스폰서와 파트너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간다면요 정말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매화나무처럼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업을 우리는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 버드나무는 100년을 꺾여도 100번을 꺾여도 다시 사가지를 돋는다. 우리 사업은 수없이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도전하고 도전. 좀 우리 사업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심, 중심, 종심.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자, 초심은 3% 마음으로 내가 FC까지 목표라면 FC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중심, 중간쯤 되다 핀이 성장되거든 내가 마음이 변해. 초심에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리더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리더죠, 리더는. 다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만보니까. 초심의 마음으로 쭉 사업을 8년 동안 했었을 때 FC까지 갔어요. FC 되고 나니까 좀 쉬고 싶고 보상도 많이 받고 하니까 내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꿈이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줄 때 가능한 거예요. 초지일관.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거는 진리예요. 동서, 동양과 서양, 고금, 옛날과 지금 변함없는 진리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메이를 만나고 목표를 세웠다면 여러분들이 크라운 앰버서더 될 때까지 그 목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뭐 저도 한때 실수를 한 부분이 이렇게 크라운이 못 돼가지고 벌써 2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핀업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때 내가 저 크라운 앰버서 못 팔았다면 지금 크라운 앰버서 돼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FC 딱 되고 나서 제가 더 이상 핀업이 안 됐어요. 그러나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또 하면 되니까. 80이든 90이든 끝까지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심 중심 중심을 잃지 않고요. 초지일관 이 사업을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정성 있는 리더. 자, 참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글쎄 신뢰성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제가 하는데, 이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은 제가 많이 떨어져요. 아니, 공감 능력은 특히 떨어져요. 매일 혼나, 이게 옆에서. 소통 능력은 그런대로 그냥 제가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여성들이 또 와이프가 얘기하면 맞다고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그게 아니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매일 혼나고. 예. 근데 이게 소비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파트너도 소통도 하고, 스폰서하고 소통도 하고, 소비자하고 소통도 하고, 좀 수다도 좀 떨고, 그래야 또 친분도 있고, 또 얘기하면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이거 경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소비자들이나 새로운 사업가 만나면 우리가 70% 들어주고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리더가 되면 리더가 돼서도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리더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반대로 70%를 알려주고 리더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분은 30% 경청해주는 이런 이렇게 이 방법, 한 방법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신뢰성은요, 사업에서 아주 생명입니다. 신뢰성. 신뢰성을 한번 잃는 데는요, 3분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전 피부로 많이 느껴봤던 사람이고, 또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니치드 목사장님이 이 6가지 가치 중에서 인티그리티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제일 강조한 인티그리티. 그다음에 신뢰하고 정직하라. 신뢰하고 정직하라. 아주 우리가 항상 좌우명처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이 사업을 해나가면은 상당히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성공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리더가 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진 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이 기업의 CEO라든가 1인 기업의 오너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사업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파트너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거둬야 되면 부딪히고,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에 닥치잖아요. 근데 스폰서들이 사업이 경험이 많거나 핀업이 된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하면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리더라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라. 거절도 실패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도 재산이다.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면 돌파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거절당하면 거절 당하는 대로 정면에서 여러분들 부딪히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MBS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그것이 2번, 3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은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뭘까요? 겁이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CEO의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파트너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여유롭게 그분들을 일으키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는 바로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속적인 비전을 제시한 그런 리더. 자, 우리 덱스터 여거라는 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5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제가 많은 거절을 당했을까요? 덱스터가 더 많은 그 거절을 당하면서 성공해 왔을까요? 그렇죠? 우리 김종수 사님이 거절을 많이 당했을까요? 제가 많이 당했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우리 총 리더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덱스터에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했고 58년 한결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송절 배출시킨 거죠. 우리 김종산 30년 동안 한결같이 싱킹빅을 지켜온 큰 리더입니다. 이거 이상 더 바라면 안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 되는 큰 자산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OSR, 싱킹빅 그룹의 OSR 팀들이 이런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위원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이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 그룹은 아마 상당히 발전이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사회적 책임. 뭐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 life. 요 헬스 이게 들어갔어요. 요즘 이게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삶을 돕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리더 사회적 책임은 뭘까요? 우리 많이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사회에 기부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도와가지고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이들 탄생시키고 더 많은 이들 만들어서 부자가 만들어주는 이런 비즈니스 이거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야말로 노벨 평화상감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나가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FC가 돼가지고 미국의 그랜드 레피지 호텔에서 한국 FC들은 특별한 만찬이 있었어요. 그때 니치드 보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한 1m, 2m 전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러분들이 성공했듯이 많은 파트너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1m 전방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있고 제가 꿈을 놓지 않는 이유도 니치드 보사장님의 그 말씀. 바로 성공하는 리더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제품 먹고 건강해지고 환경이 좋은 제품을 쓰면서 친화적인 환경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명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쓰도록 만들어주면 건강하게 만들고 또 환경이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퍼펙트 스톰 시대에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우리 에이비어들 자랑이다. 희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폰서와 이 시스템 속에서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외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오늘 MBM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